안녕하세요, 정장인입니다. 제 옆에는 리치스쿨에서 법 쪽으로 이제 또 전문이신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12년차 투자자이면서 강남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법무사 이범주라고 합니다. 법무사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네. 저나 리치스쿨에 계신 강사분들은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법무사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지. 부동산 등기만 한다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부분을 작성을 하고, 변호사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다. 경매 관련해서는 권리 분석도 해주면서 네. 입찰 대리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도소송도 마찬가지로 송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도소송에 들어가는 이제 소장 같은 걸 저희가 써주고 있죠. 어떻게 하다 경매를 하게 되셨고 법무사까지 따게 되셨는지 좀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우연히 2007년인가 9년도쯤에 네. 분양회사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분양사분이 경기도 김포에 네.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는데 평당 500에서 600 정도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놓으면 추후에 2배 이상은 간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다. 2, 3년 지나고 났는데 1.5에서 1.6배를 뛰는 거 보고 부동산을 공부는 해야 되겠다. 경매. 평생교육대학교에 있는 경매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부터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경매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다가 이렇게 해서는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시작하다가 특수 물건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네. 이제 공부를 해서 법무사가 되고, 지금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원칙은 있어요. 입지가 좋고 디스가 있는 네. 우량 네. 물건을 매수해서 상승세를 기다리는 게 원칙은 있는데 네. 투자 자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경장님도 그래서 디스가 있는 빌라 물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디스가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항상 공유자가 있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전 사실 아직도 특수물건이 무섭긴 해요.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그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특수물건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적은 수익이지만 안전하게 가야 되냐, 이 항상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빠르게 지분으로 가신 것 같아서 비교적. 지분 경매로 가긴 사실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네. 한 4, 5년 정도는 매출이 좀 상승기가 있어서 좀 네. 잘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사고를 당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입원하면서 이렇게 살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고민을 하다가 퇴원하고 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필리핀이나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매니저한테 맡기면서 가다 보니까 네. 매출이 하락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통장에 300만 원 정도밖에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경매 공부 같이 했던 친구가 형 특수물건회가 있는데 소액도 가능하대, 한번 같이 해볼래라고 얘기를 하길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겠구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걸 해도 몇 억은 들어가 몇천 원 들어가는데 그나마 지분 투자는 몇백 단위도 있고 10만 원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수업을 받았는데 수강료를 2천만 원 정도 들여갖고 이제 이걸 배웠거든요.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어갖고 경매했던 친구들이 4명에서 2천만 원을 모아서 저보고 대표로 해라. 제일 신뢰를 주셨나 보다, 평소에. 지분 투자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분이라는 거는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는 거를 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투자를 대상할 수 있는 거는 공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부부 소유라든지 상속관계. 지분 물건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 편인데 우량 물건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네. 이럴 때는 이제 이금융권에서 저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데서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51% 이상 가지고 있고 우량 물건이고, 이럴 때에는 감정가의 한 30% 정도는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사님 특강을 들으신 분께 그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그 대출 연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제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하고 좀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좀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했던 친구분들이랑 공동 투자를 하려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른 친구분들은 저한테 미쳤냐, 강원도 태백에 있고 시골에 있고 그리고 또 1층에 무속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사냐, 이런 물건을. 여기 살고 있는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속인이 공유자 중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은 확실하게 제가 해결할 수 있겠다고 이제 들어간 물건이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정가가 80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600만 원에 매도 기간 4개월 600만 원 낙찰받아서 600만 원 정도 수익을 4개월 만에 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면, 다른 공유자들은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으로 받았던 건데, 어쨌든 이 집은 팔기 싫어했고 월세를 좀 나오기 쉽다고 생각해서 네. 2, 3층은 주택으로 개조해서 본인이 갖기로 하고, 무속인은 타로 카페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러길래 네. 컨설팅을 통해서 1층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무속인이 갖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제 2, 3층은 타공유자들이 갖는 걸로 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한 걸로도 돈을 버셨지만 뭐 컨설팅을 통해서 수입도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베스트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버리는 물건이라 할까요? 임야라는 게 특성상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임야는 대부분 보통 뭐 지분이랑 같이 연결돼 있으면 30% 미만으로 낙찰을 받거나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부분도 감정 가격이 87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네네네. 300만 원 초반대를 받아서 6개월 만에 800만 원에 공유자한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얘도 공유자가 있었군요. 뭐 임야로 해서 아무런 임야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기도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권에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SK라든지 삼성도 네. 들어오고 있고 바로 앞에 또 아파트도 있습니다. 동떨어진 임야가 아니라 지리적인 것도 요소를 봤을 때 300만 원 정도면 장기간 못 가놔도 되겠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공유자들도 감정가보다 더 싸게 파는 거니까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럼 항상 그 공유자한테 파셨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3자 시행사 이것도 임야입니다. 임야. 공유자가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 공유자가 100명인데 어떻게 감정이 6천만 원이면 공유자보다 어차피 취득하는 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정 6,100에 된 걸 4,400만 원에 8천 초반대 8천 초반대. 소송은 일부러 저는 안 했습니다. 100명이다 보면 이제 소장이라든지 손관리분만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공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LH까지 있었고 네. 2000년도 초반인가 다원지구라고 공공개발기획으로 묶였다가 다시 해제됐다가 네.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네요. 이제 개발 보고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겠다 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와서 네. 대응을 하면서 얘기를 막 잘 하고 시행사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시행사분이 매수를 해서 네. 다시 토지 분할을 해서 대출 때문에 자원지구 부분에 30% 정도는 토지 보상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을 해서 전원주택으로 좀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런 거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법무사님이시기 때문에 좀 약간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제 특강의 특징이 올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공장님이 유명한 이유도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낙찰만 받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웃풋 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케어주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일반인들이 혼자 끝까지 한다는 거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물건에서만 또 소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물건에서도 뭐 임차인이 안 나간다는 거, 명도소송이나 그렇게 됐을 때도 법무사님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의뢰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실 거는 같아서. 일단 지분 경매의 장점이라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아웃풋하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게 되면 대출이 좀 쉽지 않다. 무력 물금 이외에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적인 부분이 네.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네네. 제 특강을 들으시면 아웃풋 될 때까지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분이라고 해서 뭐 앞뒤 맥락 없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지분도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개괄적인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겉만 보고 가서 혼자 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끝까지 좀 지켜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 증여나 절세를 통해서 자식분들한테 자산을 좀 네. 해주고 싶은 세금적인 부분과 명의적인 부분을 또 나눠져 있어서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명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